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피에가 411이란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피에가라는 회사가 이제 상당히 친숙하리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20년 이후로 꾸준하게 새로운 제품이 런칭이 되고 또 해외 반응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차례 소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코엑시얼 라인, 그래서 이제 코엑스라고 그러죠. 그 시리즈는 아마 저도 여러 번 리뷰도 했고 영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피에가다 그러면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스피커 브랜드가 됐고요. 그리고 또 411이라는 모델은 엔트리 클래스에서 이제 311, 411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두 제품이 바로 북셀프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접근이 쉽고 또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 비춰볼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에가의 높은 기술력을 이번에 맛볼 수 있는 411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좀 오디오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제가 요즘 희한하게도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서 다양한 와인을 좀 마시고 있는데, 이 와인이란 것이 사실 그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다 그 맛이 그 맛처럼 사실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만 이제 훈련이 되면은 정말 그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디오하고 좀 비슷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보르도 와인 그러면 이제 보르도라는 지역의 와인을 얘기하잖아요. 부르고뉴 와인 하면 이제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 다르죠. 이태리에도 또 다른 와인 산지가 있고, 우리가 그 유럽이다 그러면 그냥 유로피안 오디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독일이나 덴마크나 그 다음에 스위스 다 다릅니다. 프랑스도 다르고. 그게 좀 와인을 접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제품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지역이 있고 독일어 지역이 있고 이 두 언어가 좀 강세인데, 우리한테 친숙한 것은 이제 프랑스어 지역의 제품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크게는 이제 프렌치 오디오의 이제 카테고리에 묻기도 하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또 스위스 오디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그 피에가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지역, 그러니까 쥐리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네바 지역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불어권 지역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독일어 쓴다고 해서 또 독일 오디오하고 똑같냐,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아무튼 좀 참 특이한 형태의 특이한 지역의 오디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와인에서 산지를 따지고 품종을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연도를 따지고 그런 거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와인을 공부하게 되면 오디오를 공부할 때 어떤 그런 방식하고 좀 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정말 좋은 음악을 집에서 오디오로 감상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 또 듣는 기분이 또 배가가 되죠. 사실 또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피에가라는 회사의 제품은 저도 오래전부터 접했고, 그런데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접했던 제품들은 개성이 강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개성이 강한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클래식이나 현이나 수편성에서는 아주 그 매력적인데, 제가 좋아하는 재즈라든가 락 음악 계통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한 2018년, 19년 그때쯤에 마카오에서 오디오 쇼가 2번 열렸는데, 제가 감동했던 부스는 사실은 이제 피에가 부스였습니다. 중국의 큰 수입상이 그때 진열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재도 피에가의 그 최상급 제품인 마스터 라인 소스라고 해서 중구역 챔버하고 그 다음에 저역 우퍼 챔버가 별도로 분리된, 그래서 총 4덩어리짜리 괴물이죠, 이 스피커. 그리고 리본 쪽으로 이제 중구역을 만들었는데, 트위터가 총 24개, 앞으로 12개, 뒤로 또 12개. 그리고 미드레인지,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리본인데 그게 한 9개. 그리고 별도의 챔버에는 22cm 구경의 그 우퍼가 6발, 이렇게 어마무시한 구성인데,
그 두 개 합치면 420km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담당 주파수 대역도 18Hz부터 50kHz까지. 그러니까 스펙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입을 벌릴만 하고, 실제로 이제 피해가 홈페이지 가면 그 제품이 또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또 참조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본이 가지고 있는 그 투명함이라든가 어떤 그 매력적인 음색, 스피드, 그런 것이 살아있으면서도 저역이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확하게 시간축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형태의 오디오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그 양감이라든가 펀치력이라든가 스케일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음색이나 그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장르의 강한 스피커들은 특히 이제 스위스 제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 좀 저역이 조금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마스터 라인 소스를 들어보니까 영미 계통의 그런 그 아주 그 어마어마한 저역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구역에서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그 해상도를 갖추고 있다는 거, 거기서 정말 놀랬고, 이것은 정말 이 회사가 새롭게 뭔가 좀 엄청난 업적을 이뤘구나, 그렇게 감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마카오 오디오 쇼도 이제 끝났지만은, 반대로 마스터 라인 소스를 만든 피에가는 이제 그 코엑스 라인을 아주 강화시키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것은 이제 411이라고 해서 제 오른편에 있는 북셀프인데, 이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마스터 라인 소스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이랄까, 충격이 또 오버랩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작은 가정 환경에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피에가가 구현하려고 했던 어떤 음악성, 그런 것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피에가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은 1986년에 스위스 호르겐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지역이 그 쥐리히에서 이제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사실 제네바라는 도시도 제네바 호수가 있고 쥐리히도 쥐리히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 주변으로 여러 그 도시가 또 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쥐리히 쪽만 이렇게 둘러보면은 FM 어쿠스틱스, 리복스, 그 다음에 소울루션, 그런 회사들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일종의 그 쥐리히파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지역 쪽은 그렇게 묶이고요. 저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터트릴 땐 제대로 터트리는 그런 음은 또 좀 이 피에가만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들, 그러니까 피에가를 그냥 스위스 오디오다라고만 마냥 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스위스 제품들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좀 묶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1997년부터 이 알루미늄 이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인클로즈를 만들었는데요. 그 전부터 또 리본 트위터를 시작을 했고, 사실 그 90년대 말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소재로 이제 스피커를 만든다는 그런 발상을 한 회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업계에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소리가 차가워진다, 소리가 무기질적이 되고 재미가 없어진다, 너무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 또 일부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면 그런 편견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그렇게 딱딱하거나 기계적인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그 목재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최첨단 소재를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스피드라든가 그 다음에 광대역, 또 다이내믹스,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회사는 상당히 그 R&D 쪽에도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그리고 정말 이 소재를 어떻게 음악성으로 좀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제품에서 느껴집니다. 원래는 이제 그 처음에 리본 트위터 만들고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다른 회사들처럼 리본으로 해서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코엑스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 중구역 부분을 동축형으로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동축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장점이
시간축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 군데에 어떤 그 소리를 내는 포인트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에서 중구역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통일감도 있고, 그리고 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같은 그 리본 소재를 쓰기 때문에 음색상 위화감도 없죠. 그래서 이제 C112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인 동축형 리본 드라이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C112 플러스로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나왔던 제품들보다는 좀 이렇게 2세대가 되면서 좀 더 진화한 면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주요 포인트고요. 사실 이렇게 거대한 스피커를 봐도 우퍼라든가 미드레인지는 이렇게 표면적이 참 넓잖아요. 근데 트위터 부분은 좀 되게 작아요. 1인치나 1.1인치 정도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림상으로만 봐도 좀 부조화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리본을 트위터에 쓰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일반 그 돔이나 콘은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영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왜곡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표면적이 넓고 막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스톤 운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왜곡도 이제 거의 없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큰 장점이고, 다만 단점이라면은 그 전까지 제기되었던 것은 그 직진성, 사람이 귀를 이렇게 쫙 그 레이저 쏘듯이 날라 들어가는 그런 직진성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이제 혼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다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혼 스피커처럼 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리본을 다루면서 이 회사가 쌓아올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예전 리본처럼 생각하시면 조금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요 C112 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요 뒷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 진동판이 있으면 이 뒷면에 이쪽으로 이제 코팅을 새로 실시해가지고 댐핑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다음에 이 플레이트 있잖아요. 이 플레이트도 이제 두께를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의 3cm에서 4cm 두께로. 그래서 안에 보면은 상당히 그 진동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플레이트로 이제 또 진화를 시켰습니다. 이 인클로저는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 표면이 일반 그 뭐라 할까요? 거울처럼 쫙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의 까칠까칠 그런 것을 잘 연마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재미가 좀 있고요. 정말 정밀 가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인클로저로 만드는 그 방식이 사실은 그 일반 그냥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물이거든요, 이게. 주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스피커에서 이 인클로저에서 가지고 있는 공진 포인트가 확 내려가고 우리 가차순 주파수 대역으로 빠집니다. 같은 금속을 사용해도 왜 주물팬이나 주물 솥을 사용하면은 요리 같은 거 할 때 좀 골고루 안에서 안도 있고 겉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금속성 인클로저 쓸 때는 이런 주물 방식이 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우수하지 않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냥 알루미늄 이렇게 폭에서 덧댄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잘 만들어진 인클로저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위에서 보면은 이 앞부분은 이렇게 넓고 뒤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마치 류트와 같은 악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제파라든가 또 반사파, 스피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왜곡 요소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인클로저의 이렇게 전면에 달린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음장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장 형성이 이 스피커의 주된 테마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양감도 적절하게 가미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또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내부 보강재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되게 이렇게 보강재를 쓰잖아요. 이 회사는 역시 또 그 알루미늄으로 투입을 해서 격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TIM 텐션 임프로브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2세대로 진화하면서 보다 정교하게 이렇게 내부 보강재를 해서 이 인클로저의 강성을 또 높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각 드라이버에 맞는 챔버를 여유 있게 설정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면 좀 여운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 그 공기감을 묘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12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리뷰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또 이 제품을 4개를 동원해서 프론트하고 리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211이라는 센터 스피커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센터에 놓고 그 다음에 PS101이라는 서브우퍼 해가지고 5.1 채널로 그 영상을 보는 그런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평론가가 얘기하기를 그래비티 같은 거 그런 SF를 볼 때 이게 사실 이 제품을 하더라도 그 고역 특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것도 무려 50kHz까지 올라가거든요. 저역은 이제 35Hz까지 떨어지고요. 기존의 그 5.1 채널 스피커들 AV용으로 만들어진 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제 평을 받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홈시어터로도 한번 들어보면은 또 다른 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가 들더군요. 그래서 홈시어터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211이라는 또 이제 센터 스피커가 있으니까 같이 조합을 하시면은 훨씬 그 기존의 그 AV 전용 그 스피커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우아하면서 광대역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제품의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이제 저역이 한 35Hz 정도니까 드라이버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 드라이버가 16cm 구경이니까 6인치가 조금 넘는 건데 여기서 35Hz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이제 흰 소재 그런 이제 진동판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재들이 도달할 수 없는 대역으로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거 이것도 좀 흥미롭고요. 그 스피커 자체는 이제 4ohm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공관 앰프를 물릴 경우에는 이제 8ohm이 아니라 4ohm에 물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고요. 감도가 90dB 정도 되니까 앰프는 그렇게 많이 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점은 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도가 너무 낮은 스피커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많은 출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게 자칫하면 이제 소리가 억세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0dB 정도면은 그냥 뭐 인티앰프 같은 경우로 치면은 한 100W 정도 혹은 70W 이걸로도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앰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강점입니다. 피해가에서는 뭐 20W에서 200W 정도 그러니까 20W면은 3극관 푸시풀 정도 그런 정도를 쓴 진공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대편성을 막 즐겨 듣지 않고 그리고 락이나 뭐 그런 것을 많이 듣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3극관 푸시풀로 만들어진 그런 진공관 앰프가 이런 제품을 할 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리가 투명하면서도 3극관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 좀 아름답게 재현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사실은 기회가 되면 이제 물려보고 싶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이제 25kg. 혼자 들기에는 그렇게 뭐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411 이 제품을 듣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에트 ECI6DX MK2 좀 복잡합니다. ECI6가 이제 처음에 나왔고 이제 DX 버전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MK2입니다. 그러니까 ECI6 정도로만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일단 편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스트리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타이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요즘 추세에 맞는 아주 심플한 구성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조합에서 제가 느낀 것이 일렉트로 콤파니에트는 저쪽에 노르웨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피해가는 이제 스위스란 말이에요. 역시 유럽 제품들끼리 만났을 때 유럽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같은 것이 좀 더 배가 되지 않나. 첫 번째 들은 곡은 이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트랙인데 이번에는 그레이트 피아노 트리오 이 악단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보자르 트리오 걸로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 들은 것은 이제 새로운 연주인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이제 해상도 같은 것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녹음해서 그것이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해상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악기의 질감이나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예를 들면 피아노면은 피아노의 매력, 그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의 매력 같은 것이 잘 살아 있습니다. 또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바이올린 재생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호소력, 그 다음에 그 심지가 있으면서도 위로 올라갈 때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는, 그냥 일관되게 쫙 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보잉할 때 그 힘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도 그것이 근육질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음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것이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리본 타입의 스피커들을 만나면 이제 바이올린을 많이 듣는 편인데, 또 의외로 피아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트랙, 그 다음 트랙도 피아노 중심으로 한번 이번에 꼽아봤거든요. 바이올린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피아노 쪽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보자르 이번에 이제 그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곡도 피아노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트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랙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엘렌 그리모, 그분이 연주하는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2악장. 개인적으로는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리모의 연주가 아주 우수하고요. 또 그리모의 연주는 이제 라이브로 녹음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듣고 있으면은 객석에서의 기척이라든가 파문, 그 관객의 존재 같은 것이 또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몰두하면서도 이게 라이브구나, 또 관객의 반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또 함께 느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스피커에서 정밀하게 재생이 되고요. 피아노 음은 그 음 하나하나가 우수에 차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여린 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타건을 누르는데 음색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표현이 되면서 라이브에 와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그러면서 실제 연주보다 더 음색미가 있고 더 디테일하고 마치 이 피아노 가까이 귀를 들이댄 듯이 아주 미묘한 표현들이 다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본을 쓴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점, 특히 해상도 면에서는 정말 그 다른 드라이버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그런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해상도가 좋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밸런스가 틀어지면 이것도 재앙으로 다가오거든요. 해상도만 추구하는 스피커들이 왕왕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역과의 컨비네이션도 좋고 밸런스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시 오랫동안 튜닝을 해오고 또 스피커를 만들어 온 그런 내공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엘렌 그리모라는 여류 피아니스트의 탐미적인 면들 그리고 우아한 면들이 잘 드러나면서도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여러 관악기의 울림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제가 들으면서 탐복을 했고요. 세 번째 트랙은 이제 키스 자렛의 마이송.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FM에서도 자주 방송이 됐기 때문에 키스 자렛을 잘 몰라도 이 연주를 들어보면은 바로 이 연주곡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키스 자렛이 우리하고 가장 친숙하게 접하게 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보통 키스 자렛은 혼자서 피아노 솔로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쿼텟 편성으로 해가지고 또 얀 가바렉이라는 이제 테너 색소폰 주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 솔로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베이스와 드럼이 이렇게 차분히 받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처연하면서도 농밀한 그런 이제 테너 색소폰이 부각이 됩니다. 이렇게 연주가 되면서. 근데 이 마이송이라는 거가 있고 이 앨범 자켓을 보면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있는데 마치 나른한 오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랄까요?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아주 서정적이고 따스한 곡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냉랭한 기운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적절하게 너무 이렇게 포근하게나 두텁게 다가오지 않고 약간 냉정한 듯한 그러면서 피아노 특유의 다채로운 표현들 또 대역이 넓고 그다음 페달링 같은 것도 잘 드러나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악기들이 사라지고 키스 자렛 혼자서 이렇게 솔로를 펼칠 때 보면은 디테일한 묘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꼭 한번 이 스피커를 접하면은 마이송도 꼭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산드라 윌슨의 Love is Blindness. 이거는 이제 그 중앙에 가수가 있고 양쪽에 기타 2대, 어쿠스틱 기타 2대가 이제 연주를 하고 베이스가 있고 드럼은 이제 킥드럼만 가끔 쳐댑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두드린 것이 아니라 배경의 일종의 그 음향 효과처럼. 그리고 이제 관악기 하나가 이렇게 갑자기 등장했다 사라지고. 근데 여기서 역시 주가 되는 것은 이제 카산드라 윌슨의 보컬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스피커가 중역대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중역대의 아름다움이나 그 밀도감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곡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카산드라 윌슨을 좋아하는 것은 이분의 목소리가 약간 달콤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마치 주술을 거는 듯한, 그리고 배심을 단단히 주면서 이렇게 풀어갈 때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그리고 마치 나한테 이렇게 어떨 때는 속삭이고 어떨 때는 끌어당기고 대화하는 듯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래 기교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담아서 이렇게 듣는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식의 보컬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또 이 중역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시청실을 그냥 그 자기의 목소리를 채우는 강력한 그런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재생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피해가를 접했을 때는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중역대 가수가 노래할 때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저역에서 받쳐준 느낌, 그런 것이 좀 약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요 코엑스 시리즈에 오면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해상도를 특히 따지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만나면은 별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인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Love is blindness. I don't want to see. Won't you wrap the night around me? Take my heart. Love is blindness. In a parked car on a crowded street, see your love made complete. Bread is ripping, the night is slipping. Love is blindness. Love is clockworks and cold steel. Fingers too numb to feel. Squeeze the handle, blow out the candle. Love is blindness.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까 가격대도 좀 괜찮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환경상 설치도 용이하고, 그리고 밸런스도 뛰어나고, 여러 면에서 좀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피해가 411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